네, 이번 시간에 상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개념, 계산 과정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이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나오는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 법인세법에 우리 소규모 내국법인 있죠. 소규모 내국법인 따질 때 상시 근로자 개념이 나옵니다. 그 부분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미리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요 타이밍에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상시 근로자에 대한 규정을 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근로자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라는 부분인데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임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근로계약이라고 하는 부분은 임금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임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있는 사람과 계약하는 것을 근로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상시 근로자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단시간 근로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단시간 근로자는 일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의 근로자의 일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짧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일반적인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합니다. 그죠? 5일을 근무하기 때문에 40시간 하겠죠. 그죠? 40시간 근무하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직원이 입사를 했는데 하루에 5시간씩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5일 동안. 그래서 총 25시간을 근무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도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다른 직원들보다 시간이 짧죠. 자, 7시간 일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7시간 일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5일 동안 근무하면 35시간입니다. 그죠? 35시간은 일반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이 될 때 주의하실 점은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된다라는 겁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시 근로자와 관련되는 규정들을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교재에 보시면 466페이지에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단시간 근로자 판단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도별 비교라고 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465페이지에 법인세법 제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개별 제도, 그 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3조 10항에 준용하는 제도 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제도 내용이 있고요. 자, 그 내용들을 전부 다 이제 비교 분석하면 물론 요 내용들은 우리 뒤쪽에 세액공제 감면 쪽에 갔을 때 규정들을 다 제가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 나열되어 있는 규정들을 다 종합해서 비교를 해보면 크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법인세법과 관련되는 부분이 소규모 내국법인을 의미합니다. 소규모 내국법인. 소규모 내국법인을 판단할 때 그러니까 상시 근로자가 나오는데 자, 법인세법 관련되는 규정이 하나가 있고 근로소득 정대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 고용유지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성과 공유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거 적용하실 때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전부 다 제외합니다. 상시 근로자 계산할 때 아예 다 제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로 봅니다. 1년 이상이면 그러니까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계약을 연장해서 1년 이상이 되게 되면 상시 근로자에 포함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1년 미만은 제외입니다. 상시 근로자에서. 자, 단시간 근로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전부 다 제외합니다. 법인세법은 무조건 제외고요. 근로소득 정대세액 공제 적용할 때 무조건 제외합니다. 근데 나머지 부분도 제외합니다. 제외하는데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상시 근로자에 포함합니다. 60시간 이상일 때는 포함합니다. 근데 이때 포함할 때도 주의해야 될 부분을 포함할 때도 한 명을 우리는 0.5명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0.5명으로. 지원 조건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 조건을 충족할 때는 0.75명으로 인정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에서 전부 다 제외하지만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포함하면서 인원수를 0.5명 내지 0.75명으로 적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세법상의 임원은 상시 근로자에 어떻게 되느냐? 법인세법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제외입니다. 전부 제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법인세법에서는 직원수 계산할 때 포함하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제외한다라는 겁니다. 법인세법상 임원은 무조건 제외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법인세법에서는 최대 주주와 최대 출자자만 제외합니다. 출자자만 제외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제외합니다. 그 배우자까지 전부 제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계존비 소속 및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만 제외를 합니다. 요 앞에 세 제도는. 근데 뒤에 세 제도는 나머지 전부 다 제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부 제외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가 확인되지 않으면 전부 제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부 제외인데 고용유지 중소기업 세액공제와 23조 10항 적용되는 경우 성과공유 중소기업, 그 다음에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적용할 때 이때는 제외하는 게 원칙이지만 국민연금, 건강보험 둘 다 가입한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로 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고용산재도 자동으로 가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분리해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가입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4개 공단 전부 다 신청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이렇게 규정하는 것도 의미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실무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중소기업 사회보험료는 원천징수 사실이 없으면 아예 적용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대 보험료 관련해서 미가입된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근로자로 있는 경우에 4대 보험료 가입 안 하고는 인건비 신고라든가 이런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4대 보험 가입 안 했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이나 근로소득세액공제 정대 신고할 때는 포함합니다. 그렇지만 고용유지 중소기업이나 23조 10항이나 성과공유 중소기업 관련되는 부분일 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여부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4가지 중에 하나라도 미가입되면 제외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가입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세가 60이 넘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이 안 되도록 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을 못하는 상황이죠. 이런 경우에는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국민연금법 등 가입 제외자는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총급여 7천만 원 이상인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인데 법인세법은 포함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정대에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성과공유 중소기업 관련되는 부분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포함합니다. 자, 2가지 경우만 7천만 원 넘는 사람만 제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상시 근로자 판단하는 부분들이 지금 요런 표로 살펴봤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국민연금 가입 제외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포함 여부에 대한 예규가 최근에 나온 겁니다. 자, 내국법인이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내국인 근로자 및 내국인 근로자 60세 넘는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이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법 가입자에서 제외되는 내국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국민연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료 외의 사회보험료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 또는 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근로자는 상시 근로자에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포함해서 적용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예규가 나온 부분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매월 말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월 말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냐면 당초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었으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에 포함이 됩니다. 자, 단시간 근로자 60시간 이상인 자 포함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시 근로자에 포함이 됩니다. 자, 이때 단시간 근로자는 한 명에 대해서 0.5명을 적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0.5명이 원칙이고 지원 조건에 해당이 되면 0.75명까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월말 퇴사자는 매월 말일 현재 인원에 포함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포함됩니다. 자, 근로자의 사정으로 중도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월 직전 월까지 상시 근로자에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당해 매월 말일자 기준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퇴사한 월이 말일자에 퇴사하지 않으면 말일날 지금 직원이 없는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시 근로자에 대한 개념 설명드렸고, 이 개념을 바탕으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계산하는 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시 근로자 수 계산과 관련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468페이지까지가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사례 부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계산하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조금 건너뛰어서 교재 580페이지에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시 근로자 수 계산하는 과정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사례를 통해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시 근로자와 관련되는 입사일, 퇴사일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상시 근로자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근로자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근로자에 해당되는 분들은 인사급여라고 하는 부분에서 근로소득 관리 쪽에 보시면 사원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원 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직원을 기준으로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부터 시작해서 직원들 등록되어 있고요. 그 등록되어 있는 입사 연월일과 하단 부분에 퇴사 연월일이 있습니다. 그죠? 퇴사한 직원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 입사 연월일과 퇴사 연월일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상시 근로자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하실 때 물론 이제 이 직원이 그러니까 특수관계에 있느냐 하는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적용들을 다 하셔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어쨌든 상시 근로자 계산하는 프로그램은 이 사원 등록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법인 조정에서 우리 상시 근로자 계산하는 부분으로 가게 되면 공제 감면 탭에 보시면 공제 감면세액 조정이라고 해서 로마 숫자 3번이 있습니다. 그 하단 부분에 근로고용 현황이라고 해서 공제세액 계산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해서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릭해서 내용을 보게 되면 제가 이미 작성을 해놨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매 월별로 상시 근로자가 계산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작성하는 부분은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는데 불러오고자 하는 회계 기수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10기만 불러오겠다, 당해 연도만 확인하겠다라고 하시면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일용직은 미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은 모두 제외된다. 즉 일용직은 1년 미만 근로자이기 때문에 제외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들은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10기만 제가 불러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1월 달에 5명, 2월 달에 6명 해서 쭉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이 나오고요. 총 77명으로 해서 청년 32명, 청년 외 45명 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단 부분에 보시면 사원명이 나옵니다. 백두산은 자, 대표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에서는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입사라고 하는 직원은 뭡니까?
10월 31일 날 퇴사를 했죠. 자, 10월 31일 날 퇴사를 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10월 달까지는 상시 근로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말일자에 퇴사한 직원은 상시 근로자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청년과 관련되는 부분 있고요. 박경력, 경력 단절 여성이다라고 하면 나중에 이제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조건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경력 단절 여성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기타 우대라고 하는 부분에서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해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청년을 따질 때는 군복무 월수를 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복무한 기간이 있다라고 하면 내용들을 등록해 주시게 되면 관련되는 부분 반영할 때 청년 여부가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 상시 근로자라고 하는 부분에 마우스를 갖고 가게 되면 상시 근로자에 해당이 되지만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0.5 또는 0.75명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대표이사 임원 제외 근로자 내용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김막내가 단시간 근로자다라고 하면 0.5명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김막내 설정하게 되면 전부 다 0.5로 계산이 됩니다. 그죠? 단시간 근로자로 선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 프로그램에서 고려해서 파악하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로자 고용 현황표에 의해서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근로자 고용 현황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상시 근로자에 대한 개념만 말씀을 드렸지 여기에 청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기타 우대에 대한 부분들은 각 개별 세법을 적용할 때 또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상시 근로자에 대한 개념들이 적용되는 규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 프로그램에서 근로자 고용 현황표에 의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상시 근로자에 대한 부분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